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 이후에 국정이 그리고 정국이 매우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비상대기하면서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도 국회에 계실 것 같은데요. 비상대기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 선포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매우 불안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안 위주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엄 일으킨 핵심 4인방, 육사 4인방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충암파 라인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전체 군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4명이 이번 쿠데타,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다,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에 계엄에 참가했던 핵심이 사실은 3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고요. 네. 그다음 계엄사령관을 한 육군총장, 그다음 네. 김용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라인이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조금 어설펐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작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됐던 이 작전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몇 명만 이렇게 비밀리에 사전에 좀 알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에게는 늦게 알려졌을 거예요.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조차도 예. 또 참석한 지휘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예.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예.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나중에 감옥에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으로 작전을 한 거죠. 적극적인 작전을 했으면은 소방사령관, 사령부나 특전사 정예요원들인데 작전을 성공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거죠. 예를 들면 장갑차가 와도 에워쌌을 때 그게 대응도 하지 않고 네. 또 보좌진들이 문을 막아쳤을 때 예. 돌파하려고 하다가 신체적인 접촉이니까 뒤로 물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되자마자 이제 국회 안에 있던 계엄군들은 울타리 밖으로 철수를 시키고 이런 모습에서 대단히 어쩔 수 없이 임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측면을 보자면 실제로 전체가 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한 몇몇이 소수의 규모로 일으킨 일종의 친위 쿠데타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계엄이라는 성격 자체는 네. 성공하려면 원래 극도의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지 않으면은 계엄이 선포돼서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소수에게 공유가 되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이나 또는 다른 군 포스타급하고는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이런 제보들이 많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극소수로해서 하는데 아마 계획 속에는 오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단계별 계획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비상계엄이면은 정부 행정부서와 사법부를 군이 장악을 해서 예. 거기 통제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개만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 국회하고 예. 1단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예. 실제 병력이 투입된 데가 두 군데니까요. 예, 예.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비상계엄이 장기화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국회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네네.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장기화되면은 2단계로 이제 다른 병력들을 투입을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그런 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예. 좌절이 천만다행으로 돼서 예. 그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1단계로는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2단계로는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으로는 이제 계엄이 발동되면 언론을 먼저 장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그거가 지금 의문이라서 국방에서 그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명태균 사건 게이트로 인해서 온통 여러 가지 선거 개입에 예. 국민의힘 여러 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다음 뭐 김건희 여러 사람이 개입이 돼 있다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 실제 거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갔다는 거 지금 하잖아. 에워싸고 거기를 통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